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만들기 이서진 박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영상을 띄웁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온 만큼 의미 있는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빛깔은 어떤 색을 띠고 있나요? 어떤 일에 열정을 불태우며 붉은색인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핑크빛인가요? 혹은 많은 걱정과 우울한 마음으로 어두운 회색빛인가요? 현재 어떤 마음의 빛깔도 괜찮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한 마음의 푸른 빛깔로 바꾸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행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선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함,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면서 흐뭇한 상태인가요? 법륜 스님은 한 강연에서 마음이 괴롭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법륜 스님 말씀을 들었을 때 행복이란 게 고작 마음이 괴롭지 않으면 행복이라고 하면서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좀 더 근사하고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법륜 스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우울증 환자는 93만 명이고 불안장애 환자는 86만 명이라고 합니다. 각각을 2017년 대비 연평균을 반영하면 2024년에 우울증 115만 명, 불안장애는 105만 명으로 총 220만 명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괴로워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우울, 불안,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언제 느끼게 되나요? 인생에서 내면의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즉, 내면의 기대와 외부 세계가 불일치할 때 괴로워집니다. 쉽게 말해 소망과 현실이 어긋날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풍족하게 살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대출빚을 갚느라 생계마저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좋은 회사에 들어가 부장, 임원까지 승승장구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어렵게 들어간 회사로부터 느닷없이 비자발적 퇴직을 당한다든지 또 직장에 들어가 재능을 펼치며 행복한 직장 생활을 기대했는데 매일같이 직장 상사의 폭언이나 갑질로 직장 생활하기가 어려울 만큼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든지 이와 같이 현실에서는 나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너무나 우울하고 불행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결국 내면의 기대와 외부 세계의 현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온다를 쓴 정신과 의사 토미에 의하면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생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은 그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피하려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방어기제인데요. 프로이드 박사가 생각해낸 개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안 하고 방 청소를 열심히 한다든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남 탓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방어기제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인생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문제를 회피할 것이냐 아니면 해결할 것이냐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피 모드로 갔다고 해볼게요. 문제 발생 시 스트레스 강도를 1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점점 악화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도 점점 커지고 두려움, 우울, 불안의 부정적인 감정도 더욱 커지겠죠. 당연히 문제를 해결할 용기도 내기 어려워지고요. 이와 같이 정신적인 고통이 커지게 되어 이는 우리를 불행한 인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회피 모드가 아닌 문제 해결 모드로 진행했다고 해볼게요. 어떤 문제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현실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정말 힘든 사건들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큰 병에 걸려 건강이 악화되었다든지,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졌다든지, 갑자기 비자발적 퇴직을 당해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든지, 인생에서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목표를 세워봅니다. 이때 스트레스 강도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작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은 또 다른 작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유능감과 용기가 자라나게 됩니다. 문제도 점점 해결되면서 이때 스트레스 강도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 두려움, 우울, 불안의 부정적인 감정도 점점 해소되면서 정신적인 고통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적당한 때가 되면 문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게 되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임스 볼리위에 의하면 문제를 직면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면하지 않고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으로 둘러싸일 때 뇌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뇌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뇌에서 전전두엽은 파란색 부위인데요. 이성의 뇌, 생각하는 뇌로 불립니다. 뇌의 이마 부분에 위치하고 뇌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인간의 뇌에서 가장 크고 가장 최근에 진화했습니다. 전전두엽은 감정을 생각하고 뒤에서 설명한 변형계는 감정을 느낍니다. 전전두엽은 편도체에서 느끼는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데요. 뇌의 CEO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계획회로와 의사결정회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는데요. 감정을 조절하는데 전전두엽과 편도체 연결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하게 되면은 전전두엽의 기능은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변연계는 감정의 뇌, 느끼는 뇌라고 또 원시의 뇌라고도 합니다. 불안을 담당하는 아몬드 크기의 편도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시상하부, 감정 중재의 대상회 혹은 전방대상 피질이라고도 합니다. 즉 변연계는 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도체는 특히 불안을 담당하는데요. 즉 위협, 불안, 공포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편도체는 뇌 안에서 불안을 담당하면서 전전두엽은 이를 브레이크,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불안을 넘어서 공포 수준이 되면 전전두엽의 기능은 억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증세가 생기게 되면은 편도체가 매우 활성이 돼서 전전두엽의 기능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마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억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하는데요. 컴퓨터를 치자면 우리가 파일 작업 후에 저장하는 기능과도 같습니다. 즉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이죠. 해마가 부재한다면은 새로운 기능이 형성이 불가한다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이 해마는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크기도 축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해마는 뉴런 세포를 파괴하고 해마도 축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에는
해마가 뉴런 세포가 재성이 돼서 해마는 정상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일 때 전전두엽은 활성화되어서 편도체를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일 때는 편도체가 매우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돼서 이 파란색의 전전두엽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에서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로 계획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어서 문제 해결 능력 또한 좋아집니다. 이와 반대로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무언가를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전전두엽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전두엽의 활성화를 통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문제 회피 모드가 아닌 문제 해결 모드로 진행되어야 되겠죠. 전전두엽을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책 행복한 인생 만들기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 만들기는 별책으로 드림북이라는 실천북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은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은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휴지통이 그려져 있는 곳에 부정적인 감정, 고통스러운 마음, 불쾌한 기분이 들 때 모두 적고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면 됩니다. 하트가 그려져 있는 곳에는 자신의 소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기분 좋은 일을 적어봅니다. 이러한 글쓰기는 전전두엽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현재 힘든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 간다 하더라도 맞닥뜨린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 않는다면 그런 감정들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요? 돈을 충분히 벌겠다는 마음속 소망은 그대로 간직하되 현실을 인정하고 우선적으로 대출 빚을 상환해 가는 거죠. 또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더 이상 이 회사에 다닐 생각이 없다면 다른 직장을 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괴롭힘이 있었다면 우선 상사에게 정중하게 서면으로 자신의 요청사항을 보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효과가 없다면 직장 내 고충을 상담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서 다른 부서로 배치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소망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현실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해감으로써 내면의 기대와 외부 세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큰 사건들은 수년에 걸쳐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큰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는 조급한 마음은 버리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인내하세요. 문제 해결해 갈 때 매우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다양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이와 동시에 소망을 위한 작은 행동을 계속해 나가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잘게 쪼갠 후에 작은 행동을 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삶에서도 소망을 이루기 위해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축해가는 작은 행동을 하는 거죠. 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 하더라도 부장, 임원 승진을 대비해 리더십 능력을 키우기 위해 워크숍에 참여한다든지 자신의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면서 자기 개발을 해간다든지 이런 작은 행동을 해가는 거죠. 또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중이라도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 운동을 한다든지 명상을 배워본다든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등의 작은 행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현실에서 자신의 소망과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다 하더라도 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망을 위한 작은 행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시점에는 소망에 자신이 부쩍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50에 읽는 주역에 나온 말인데요. 역경 또는 주역이라고도 하죠. 기륭은 정함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함이란 바르다, 곧다라는 뜻인데요. 역경에서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 하나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처음에 품었던 뜻을 올곧게 곧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인생사의 하늘은 기륜과 흉운의 비율을 70대 30으로 섞어서 일을 주는데 이 세상에 흉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태한 사람, 또 방만한 사람, 약삭 빠른 사람이 기륜을 모두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흉운을 넣어서 흉운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의 구조라고 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인생길을 가다 어려운 일을 맞이하더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소망을 실현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원래 1시간짜리 강연인데요. 요약본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위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행복한 인생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꼭